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위험성 평가를 좀 간소하게 하는 새로운 위험성 평가 기법이 2023년 말에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용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간한 책자인데요. 2023년 새로운 위험성 평가 안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 5월로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표지고요. 평가 시기를 잠깐 보시면 평가 시기는 그 기존에 이제 그 고시에 나왔던 그 위험성 평가에 관한 내용 여기서 보시면 정기 평가와 수시 평가. 처음에 이제 최초에는 이제 최측 평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순서가 매년 위험성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위한 정기 평가, 그리고 설비나 물질 이런 것들이 신규로 도입된다든지 아니면 변경 관리가 발생했다든지 또는 그 사업장에서 이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수시 평가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정기 평가와 수시 평가를 가름하는 새로운 평가라고 해서 이제 상시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월, 주, 일 단위로 일상화된 이제 안전 활동으로 반영해서 정기 평가와 수시 평가를 가름할 수 있는 명칭으로 이제 상시 평가라고 이제 표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월별로는 노사합동 순회 점검, 자차사고 분석, 제한제도 실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 매 주마다는 원청이라든지 해청, 컨트랙터들 합동 안전점검 회의를 실시해서 이행 확인을 점검하는 것. 그리고 매일 실시해야 되는 것은 이제 툴박스 미팅이라고 해서 안전점검 회의를 작업 전에 실시를 해서 관련된 근로자, 컨트랙터들과 이제 다 포함해서 공유하도록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최초 평가한 이후에 정기 평가와 수시 평가를 주기적으로 월, 주, 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 활동화하자. 그래서 명칭은 상시 평가 이제 명명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상시 평가 시기별 활동에 대한 예시인데요. 실시 주기는 월, 주, 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정기평가, 수시평가를 월, 주, 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 상시평가로 가름하는 그런 내용. 매월 실시하는 것은 참여자와 이제 세부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매월 이제 큰 청사진이죠. 위험성 평가 실시하는 위험 파악및 대책 마련 절차 이런 것들을 이제 수립하게 되고요. 매주는 각 관련 참여자, 현장 소장이라든지 평가 담당자, 공사 담당자, 협력업체 소장 다 모여서 위험성 평가 결과를 논의하고 공유, 이행 상황 점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업체와 원청업체가 같이 합동해서 안전점검 회의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매일 작업 전 실시해야 될 것은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툴박스 미팅을 활용해서 위험성 평가를 공유하는 그런 일상화된 안전 활동으로 매 주기마다 실시하는 상시평가 이렇게 예시를 들었었고요. 이제 가장 큰 것으로 본다면 그 기존 평가에서는 이 위험성은 이제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위험성을 결정하는데 사고 발생의 빈도와 심도의 곱으로 이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위험성,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을 상당히 실행하는 입장에서 이제 어렵게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간소화하자. 그래서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이 빈도, 심도의 곱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리스크 매트릭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각 사안마다 빈도와 심도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주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상중하로 좀 간소화했고요. 예를 들면 허용 가능한 수준을 따진다면 이제 알랍이죠. 위험성 수준 리스크가 상으로 나와 있는 것과 중으로 되어 있는 것은 허용 불가능. 이런 부분은 위험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험성 수준 하인 경우에는 이제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한 위험 수준이 상중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중점 관리 대상이겠죠. 그리고 위험 수준 하위인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관리하듯이 일상 관리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험성 결정 수준을 좀 더 간소화, 직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이고요. 이것은 이제 상시 위험성 평가 및 점검 회의록의 양식입니다. 여기서 보면 5월 위험성 평가 및 정기 회의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그 절차를 보시면 위험성 평가, 유해 위험 요인 해저드를 파악하고 위험성 평가 회의 실시, 교육 및 TBM을 전반다는 이행 확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작성일자나 관리 기간, 업체명, 협력업체 포함해서 되어 있고 현장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진행되는 예정 공정 현황으로는 신축 현장에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내외부 마감 공사가 진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예정 공정 현황을 이제 그 노드를 자르는 거죠. 단계별로 작업을 한 10개에서 15개 분류를 한 다음에 세부 단위 작업을 분류하고, 3번이 이제 위험 요인이 이제 해저드입니다. 유해 위험 요인을 발견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조금 전문성을 요하는 것입니다. 많이 알면 많이 유해 위험 요소들이 발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8층 비계에 있는 안전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추락 위험이 있다. 이런 경우에 위험성 결정을 해야 되겠죠. 리스크를 빈도, 심도의 방법도 있지만 새롭게 바뀐 위험성 평가 방식에서는 결정하는 방식은 상중하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상위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리스크를. 위험 방지 대책으로는 이동식 비계 3개 세트 반입 시 안전난간대 수량을 확인하고 이동식 비계 안전난간대 4개소를 이제 추가로 설치한다. 이런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위험성은 상에서 중으로든지 줄어들겠죠. 각각에 대해서 개선 조치할 수 있는 담당자, 그리고 언제까지 할 것인지 연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것을 이행했는지 근로자 대표나 공사 담당자 모두 이제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위험성 결정이나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 관련 담당자들, 검토자, 근로자 대표, 리더, 어프로벌, 승인한 자들의 이제 사인, 자필 서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양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상화된 것으로 상시평가 이렇게 주, 월, 또는 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주차가 1주차부터 5주차까지 나와 있고, 주간 위험평가 결과 논의 공유 및 이행 상황 점검, 그 다음에 주간 회의 일정 점검, 누가 참석했는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들 TBM과 관련해서는 참석자와 대상자와 실제 참석한 사람 이렇게 기재하도록 이런 양식들을 이제 새롭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이제 핵심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상화된 점검으로 이렇게 가름하는 방식 말씀드렸었고요. 이제 정기평가나 수시평가를 상시평가로 월, 주, 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하는 것. 이 부분. 또 하나는 위험성 결정을 사고 발생 심도의 곱으로 결정하는데 너무 어렵게 느끼거나 시간 소요하지 말고 좀 직관적으로 상중하로 결정해봐라. 이 내용이죠. 그렇죠? 위험도 상중하 이런 식으로 이제 양식을 한번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용어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다시 한번. 유해 위험 요인과 위험성, 요것을 이제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해저드 등 리스크 모두 이제 위험성,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뜻의 취지를 좀 훼손한다든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해저드는 유해 위험 요인이라는 것은 무사을 이끌어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 있는 모든 요인들을 의미를 합니다. 이 가능성에는요, 기계, 장비, 물질, 운송 과정, 작업 부산물, 작업 방식, 안행, 태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다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유해 위험 요인이라는 것은 이제 해저드라는 것은 만약에 해안가 근처에 어떤 사업장이 있다면 자연재해 위험이 있겠죠. 만약에 또 바닷가 근처라면 홍수라든지 그런 범람 위험도 있을 테고, 낙뢰가 자주 치는 지역,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지진에 대한 해저드, 그리고 낙뢰에 대한 해저드, 그런 것들은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바뀌질 않아요. 단, 만약에 더 해안에 더 근접해 있다면, 타이푼이나, 쓰나미나, 해일이나 위험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유해 위험 요인, 즉, 해저드가 이제 증가된다고 하거든요. 해저드는 증가되나 감소되는 것이 있는 것이지,
해저드는 약간 좀 고유의 성격입니다. 반면에 이 리스크라는 것은 그 사고 발생의 가능성과 중대성, 사고 발생의 가능성과 중대성은 사고 발생의 심도입니다. 프리퀀시와 시비어리티의 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위험성은 어떤 좀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가능성은 뭐 possibility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 likelihood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확률적인 것입니다. 확률적인. 그리고 이제 이것은 좀 더 이제 수치화하면 더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가능성은 얼마든지 사고 발생의 가능성과 사고 발생의 중대성 이런 것들을 줄임으로써 전체적인 최종 결과에 붙인 위험성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뭘 유출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저감 대책, 리스크 위험성 저감 대책을 만들 수 있는 거지. 한마디로 위험성 평가에 있어서 해저드는 유해 위험 요소로 많은 만큼 보이는 이런 그 고유의 어떤 위태 같은 것이고요. 위험한 정황이나 상황, 거기서 나온 현재 안전 대책으로 봤을 때, 그리고 사고 발생의 가능성과 사고 발생이 다음에 얼마나 크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곱슬 도출하는 리스크에 있어서 각각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줄임으로써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에 대한 저감 대책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구분을 해보십시오. 이 해저드와 리스크 부분. 자, 그래서 해저드는 기계, 기구, 물질, 작업 방식에 고유하게 내재되어 있어 고정되어 있는 한편, 위험성 리스크는요, 사고 발생의 빈도나 심도의 개선 조치를 실시하게 되면 줄어들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220V의 전기는 감전이라는, 사용을 하게 되면 감전이라는 고정된 내재적인 위험을 해저드를 갖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피복이라든지 접지라든지 누전 차단기라든지 어떤 브레이커 이런 것들 VCB, ACB, OCR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면 그 전기에 대한 위험도의 사고 발생의 빈도나 심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리스크는 저감할 수 있는 개선 조치에 대한 대상이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2023년 5월에 발생됐던 위험성 평가 주요 변경 내용을 제가 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 위험성 평가 제정에 있어서 부상이라든지 질병 등 가능성과 중대성 측정 의무화를 제외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유해 위험 요인 파악이랑 개선 대책에 집중하도록 제정되어 있고요. 이 평가 방법을요, 기존에는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리스크, 위험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빈도가 예를 들면 4 곱하기 4 리스크 매트릭스라고 하면 1단계부터 4단계 평가하기 어렵거든요. 강도가 이게 1단계인지 4단계인지 3단계인지 그러지 말고 좀 더 대안으로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핵심 요인 기술법이라든지 상주가 평가 방법이라든지 체크리스트 방법이라든지 그냥 그런 것으로 가름해라. 그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평가를 접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만들었다. 이해해 주시고요. 평가 시기 명확화가 있었습니다. 최초 수시 정기평가 제도에서 수시 정기평가 부분은 일상화된 1단위, 주단위, 크게는 월단위 이렇게 일상화된 상시평가 체제로 가능하도록 신설을 해줬고요. 근로자 참여 확대를 유도했습니다. 위험성 평가 전 과정에 있어서 협력업체 포함해서 아니면 현장에서 관련된 핵심 부서만 알거나 공유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안전부서, 공무부서, 생산부서, 더 나아가서는 경영진이나 리더 모두 포함해서 이제 참여를 유도하도록 했고요. 평가 결과를 안전부서나 실시하는 생산부서만 알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전 작업자, 협력업체 포함해서 이렇게 유도를 했다. 이해를 보시고요. 이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개정 전에는 평가 고시의 목적이 불분명했던 것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제 구체화했다는 점. 정의에 있어서는 그 위험성 평가를 좀 더 직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바꿨다는 그 부분. 그래서 이제 체크리스트나 OPS 기법이 이제 도입됐습니다. 평가 시기도 최초 정기 수시 평가에서 상시 평가로 가름할 수 있도록. 근로자 참여 제한되어 있던 부분을 전 과정에서 근로자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위험성 평가 결과가 기존에는 공유하는 이제 규정 자체가 좀 미비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근로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내용에 반영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TBM, 툴박스 미팅을 통한 이런 상시 평가, 일주, 월 단위로 이런 내용들을 신설했었습니다. 이제 앞에 내용에 이제 중요한 것들만 다시 반복되는 건데요. 위험성 평가 방법을 단순화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빈도, 심도 평가 방법을 빈도, 심도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평가, 저중 고급 판단법, 핵심 요인 기술. 이거는 이제 OPS라고 해서 원 포인트 시트법, 이런 다른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도 제시를 했고요. 이제 이 평가 방법은 이제 또 조합할 수 있다고 이제 예시를 들었어요. 체크리스트 방법, OPS 방법, 3단계 평가 방법 모두 다 3개를 조합할 수도 있고, 체크리스트와 OPS 이제 2가지를 조합해서 위험성, 리스크 감소 대책 수립이나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험 결정 기록 예시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듯이 위험성 평가의 수준을 빈도, 심도뿐만이 아니고 직관적인 상주가 평가 방법으로 해저드, 유해 위험 요소가 현장에서 파악이 됐을 때 바로바로 체크리스트식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제시를 했습니다. 좀 쉬운 방법으로. 그리고 개선 대책 부분도 위험성 수준이 이제 나오게 되면 개선 대책을 수립을 하고 개선 완료일, 누가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이제 기존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비계 설치 공사에 대한 예시를 하나 드러났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양식입니다. 평가자 나와 있고 작업 단계를 이제 나눈 것입니다. 처음에 비계 작업 발표에 의해서 떨어질 위험 또는 강간이나 자재에 맞아가지고 근로자가 이제 상해 입을 위험, 그리고 고압선에 접촉해서 감전 위험, 이렇게 해저드들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서 비계에서 떨어질 위험은 상, 맞아서 다칠 위험은 중, 고압에 감전될 위험은 빈도나 심도 오래 했을 때 하 정도, 각각에 대해서 비계 떨어질 위험에 대해서 안전 난간이라든지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하는 부분, 개선 대책 제시를 하고 담당자 기재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 이 개선 대책 수립을 하게 되면 기존의 과거 위험성이 좀 줄어드는 것도 여기 열을 삽입해서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좀 예시를 한번 제시를 했었고요. 위험 수준 판단 방법은 체크리스트 방법, 그다음에 핵심 요인 기술법, 그리고 빈도 강도법. 이것은 이제 기존 방법이죠. 이것을 이제 상중하 방법으로도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 방법은 이렇게 사고 발생의 세로는 빈도고요. likelihood, 가로 부분은 severity, 심도입니다. 이 곱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요대로 하면 더 좋겠죠. 요거대로 해서 어느 이 중간 영역은 안락,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테고, 허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의 빈도나 심도를 줄이는 위험성 감소나 저감 대책을 실시해야 되잖아요. 대신 뭘 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사고 발생 이제 위험성 리스크를 그냥 상중하로도 발음할 수 있도록 했었죠. 자, 요 부분은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요. 요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선순위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앞서서 다른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이어 아키어 오브 컨트롤이라고 해서 위험성, 리스크 컨트롤, 통제 기법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효과가 가장 큰 것은요,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예 밀폐 공간을 없앤다든지, 위험성 있는 물질을 아예 그냥 사용 안 하는 거죠. 아주 너무 위험한 라인을 없애버린다든지. 두 번째 괜찮은 방법은 대체 방법인데요. 덜 위험한 물질로 바꾸는 것이죠. 용제도 에탄올, 그러면 유기용제보다 덜 유해한 물질을 쓴다든지. 그 다음 좋은 방법은 이제 공학적인 통제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엔지니어링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방호장치를 설치해서 이제 위험 작업을 하는 작업자와 이 장치와 격리를 한다든지, 배리어를 쌓는다든지, 아니면 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끼인 위험이 있을 때 양수 조작식으로 해야만 작동을 된다든지, 아니면 어디 부분을 손을 댔을 때 인터록이 걸려서 바로 기계가 정지된다든지, 이런 두각적인 방법이죠.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도 안 됐을 때 하는 것이 작업 방법을 변경한다든지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컨트롤 방법입니다. 이건 작업 허가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가장 이런 방법들이 안 됐을 때 그 효과는 가장 낮지만 마지막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것이 개인 보호구 이런 것들, 송기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 안전 마스크 이런 것들이죠. 안전 장갑, 퍼스널 프로텍티브 이퀴먼트. 근데 이제 문제는 위험성에 대한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위험성 평가 수립자가 매몰되기 쉬운 것들이 자꾸 그 개인 보호구로 결론을 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뭐다? 효과가 가장 큰 이 위에 있는 것들을 먼저 제거 대책, 공학적 통제, 행정적인 통제 방법을 먼저 고려해보고 따져보고 그것도 안 됐을 때 개인 보호 아니면 두 가지를 병행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다음은 그 3대 사고 유형인데요. 여기 3대 사고 유형과 8대 위험 요인을 좀 제시를 했어요. 이 유형을 제시한 이유는요. 이 8대 위험 요인의 위험은 이제 해저드인데요. 그 해저드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잖아요. 위험 요인은 좀 더 전문적인 많은 지식이 있어야 발굴할 수 있는 거. 경험이 없으면 일단 유해 위험 요인하는 개수나 질부터 좀 떨어져요. 이제 고용노동부나 공단에서 제시를 했던 것은 3대 사고 유형을 언급을 했는데요. 전체 중대재해의 65.5%는 이 세 가지더라. 추락, 끼임, 부딪힘 사고인데요. 그 중에 추락이 41%, 끼임 사고가 14%, 나머지 부딪힘 사고 9.8%. 이게 거의 한 70%에 육박하더라.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8대 해저드 유해 위험 요소는요. 그 3대 사고 유형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추락 방지할 수 있는 비계, 지붕, 사다리, 오소 작업, 끼임 방어 장치나 락아웃 태그아웃이죠. 로터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정기적인 그 차단을 할 수 있게 잘못해서 통전시키면 안 되죠. 좀 DCS에서 작업자가 그 기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공무 작업하고 있는데 보수 작업, 점검 수리 및 전원 작업 및 표지 부착, 충돌 방지 장치 이런 것들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했는데요. 3대 사고 유형과 8대 위험 요인, 3대 사고 요인은 말씀드렸듯이 추락 41.1%, 끼임 14%, 부딪힘 9.8% 이렇게 돼 있었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붕 부분에 이렇게 안전 그리고 또는 작업하는 데 있어서 비계를 사용한다든지 사다리를 놓는다든지 고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소 작업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대책으로 들 수 있고요. 그것을 이제 체크리스트처럼 제시를 한 겁니다. 끼임 사고에서는 방어 장치나 인터럽 이런 것들, 부딪힘 사고에 있어서는 락아웃 태그아웃이나 이런 거 그 통전 일렉트리컬 아이솔레이션을 위해서는 태그 부착하면 되죠. 그렇죠? 전원 점검 및 수리 시 전원 점검 및 표지 부착합니다. 작업 현황판 운영하는 부분, 작업 허가서, 그리고 다른 차량의 충돌 방지 장치를 한다는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이제 그림으로 좀 제시를 해봤고요. 근데 사고 유형이나 8대 위험 요인을 발굴하는, 그래서 추락이나 끼임, 부딪힘 사고에 대해서 유해 위험 요인을 발굴하는 것이랑 대책을 아까 위험 통제 기법에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했죠. 이게 더 좋은 겁니다. 제거 대책,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그다음 개인 보호 이런 것들을 도출해보는 연습을 좀 숙달해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분들. 이것을 계속 해보면 더 많은 유해 위험 요인, 해저드라든지 더 많은 대책들이 좀 세련되게 질적으로도 좋은 것들이 발굴이 될 수 있어요. 처음 해보는 사람들. 그런 실습을 추락 유해 위험 요인은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 작업, 끼임은 락아웃, 태그아웃, 방어 장치, 부딪힘은 헌재 장치, 방지 장치에 대한 대책도 이제 제시로 나와 있습니다. 추락 부분은 해저드 부분, 유해 위험 요소는 비계. 이것을 제거 대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비계, 스캐폴딩을 사용하자. 공학적인 대책으로는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을 설치하자. 이것도 안 됐을 때 관리적인 대책은 이런 비계 사용 시 또 위험성이 있는지 특별 교육을 하고요. 플러스 차선책으로는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자. 우선순위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 나머지 유해 위험 요소, 끼임이나 충돌, 부딪힘 사고에 대해서도 유해 위험 요소를 여러 개 발굴해보고 각각에 대한 대책을 더 좋은 우선순위부터 이렇게 한번 수립을 해보는 거지. 그럼 리스크 부분은 사실은 기존의 사고 발생 빈도와 심도 발굴 방법을 상중하 방식 이렇게 좀 간편한 것도 가능하도록 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뀐 위험
평가 방식에서 오히려 이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보다 유해 위험 요소를 발굴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좀 전문가냐 비전문가냐의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뭐 기존 안전보건공단에 나온 이제 클라스라든지 이런 데서는 여러 가지 가능한 그 유해 위험 요소 해저들을 많이 제시를 해놨어요. 아니면 뭐 이 4M 기법 기존에 4M 요거 뭐죠? 무슨 약자죠? 다 M으로 시작하는 건데 기계적인 거, 머신, 인적인 거, 맨, 미디어, 환경적인 거. 그 다음에 마지막 M은 관리적인 거, 매니지먼트, 교육훈련이나 관리감독, 규정이나 표준 운전 절차를 잘 만들어 놓는 거,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호환 평가 방법에는 클래스에 있는 여기 유해 위험 요소가 기계적인 위험성 있겠죠. 위험 물질에 의한 위험성, 전기 에너지 위험성, 생물학적 작업 물질 위험, 화재 폭발 위험, 특수한 신체적 영향에 의한 위험, 열에 의한 위험, 방사선, 작업 환경, 신체적 부담 작업, 중량물 무거운 걸 든다든지 이런 거, 근물격계 질환이라든지 발생할 게 있겠죠. 그 밖에 심리적인 부담, 스트레스라든지 그 밖에 위험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재해 유형도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해줬어요. 난 유해 위험 요소 해저드 발굴하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재해 유형 제시된 체크리스트 표에 있는 것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떨어짐 사고, 넘어짐 사고, 깔림, 부딪힘, 맞음, 무너짐, 끼임, 기계 설비에 절단, 감전, 화재 폭발, 파열,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정리되어 있고요. 재해 유형 또 더 있습니다. 불균형하거나 무리한 동작 이런 것들 JSA 작업 위험성 평가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별도의 작업 위험성 평가 기법이 있어요. 잡 해저드 어널러시스 또는 잡 세이프티 어널러시스였죠. 이상온도 물체 접촉, 화학물질 유출, 현소 결핍, 익사, 사업장의 교통사고, 상해 이런 것들 표로 활용해 보시고요. 이건 위험성 평가 실시 사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 어떤 유해 위험요인이 있는가, 그거 발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해저드, 유해 위험 요소 찾아내는 것이고요. 배합, 전기 배선, 분쇄 작업 등등등 어떤 피해를 입는가 한번 발굴해내야 되겠죠. 작업자가 접근해서 끼인다든지 감전된다든지 분쇄 작업하는 데 있어서는 분진이 너무 발생해서 작업자 건강장애 위험이 있다든지. 그래서 현재 시행 조치 as is 추가적으로 어떤 위험 조치가 필요한지, 투비, 이렇게 위험성 평가, 위험성 저감 대책을 위험성 통제 기법 중 상위 기법부터 사례로, 그리고 언제까지 조치하는지, 완료 날짜, 누가 할 것인지 담당자 당연히 기재해야 돼요. 이런 양식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빠졌다면 위험성 평가 기법을 사고 발생 빈도와 심도에 꼭 좋습니다. 좋은 방법이고, 가름하는 바뀐 위험성 평가 방식 예산, 상중하, 이렇게 해도. 그리고 기존의 위험성이 저감 조치나 안전 대책을 수립했을 때 어떻게 저감되는지, 중이 하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기재 좀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새로운 위험성 평가 안내서 2023년에 나왔던 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더 직관적이고, 간소하게, 위험성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들을 간소하게 해놨거든요. 그런 것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오늘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위험성 평가, 새로운 안내서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